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수치 조작과 성추문에 연달아 휘말리고 있는데, 특히 성추문은 폭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정치적 몰락의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들이 음식을 배달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주문 먹튀들로 인해 폐업까지 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는 등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화상 재판에 출석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면서 캘리포니아 의료협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정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또 하나의 성추문 폭로가 어제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웅에서 이제 추악한 성추문 의혹의 이제 대상이 된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이 파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폭로자가 나왔습니다. 뉴욕 네. 타임즈가 어제 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폭로, 세 번째 폭로 내용을 보도했는데, 애나 로치라는 올해 33살의 젊은 여성이 세 번째 폭로자로 나섰습니다. 그 예전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처음 본 자리가 지난 2019년 9월에 있었던 뉴욕시의 네. 어느 한 웨딩 리셉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코로나19 이전의 전형적인 그 결혼식이었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결혼하는 커플들을 축하해주고 대기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던 애나 로치는 대기실로 들어온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게 친구 커플에게 친절한 말로 축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행동과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애나 로치의 등 뒤로 손을 얹어서, 이 결혼식장이니까 뭐 등 뒤가 파인 드레스 같은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노출된 등 아래쪽 맨살에 손을 터치했다고 합니다. 놀란 애나 로치가 자신의 손으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손을 치워버렸고, 그러자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당신 매우 적극적이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애나 로치의 뺨을 잡으면서 당신에게 키스해도 되겠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조용히 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 말이 커서 주변에 이제 서 있던 친구가 듣고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아주 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아주 크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너무 애나 로치는 당시 좀 상황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뭐 먼 옛날이 아니라 2019년 얘기니까 아주 생생하게 그때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도발적 행동과 말에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애나 로치는 다가오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를 피해서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애나 로치는 당시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고, 왜냐하면 친구들도 지켜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랬기 때문에 일단 너무 그 순간이 창피했고 혼란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고, 또 곁에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들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 얘기를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옆 사람들이 다 함께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애나 로치가 그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요. 라디오 코레닷컴에도 기사를 올렸지만 그 사진 보면 이 앤드루 쿠오모 지사가 이 애나 로치의 양볼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참 충격적인 폭로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두 명의 이제 폭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앞선 폭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애나 로치의 이 폭로 내용도 충격적인데 앞선 두 건도 비슷합니다. 그 보좌관들 두 명의 폭로였는데, 지난달 그 27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건강정책 고문이었던 이 샬롯 베넷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25, 아주 어린 그 젊은 여성인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성생활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샬롯 베넷은 지난해 6월 5일, 그러니까 2020년 6월 5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단둘이 주의사당 사무실에 있을 때 나이가 로맨틱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이 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러면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은 20대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이 25살의 샬롯 베넷에게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아무도 안을 수 없어서 외롭다 이렇게 불평까지 했다고 그러고요. 그 샬롯 베넷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안았던 사람이 누구지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 샬롯 베넷이 부모님을 안아본 기억이 그립다면서 이게 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누군가를 껴안는 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샬롯 베넷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 말의 뜻을 자기는 그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랬기 때문에 주지사가 자신과 자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끔찍하게 불편하고 두려웠다 이렇게 토로했고요. 결국 샬롯 베넷은 지난해 11월 뉴욕주를 떠났습니다. 떠났고 결국 그 떠난 지 3개월여 만에 폭로에 나선 겁니다. 또 이 샬롯 베넷에 앞서서 지난달 24일에는 앤드루 코모 주지사의 전직 보좌관 36살의 린지 보일런이 또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갑자기 키스를 당하는 등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또 폭로해서 지금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쿠오모 주지사가 한때는 또 유력한 대선 주자로 네. 거론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실로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쿠오모 주지사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뭐 워낙 그 폭로 내용들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건 뭐 전형적인 또 미투 뭐 내용으로 보이고 이 세 명의 폭로를 보면 지금까지 공개된 세 명의 폭로 내용을 보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미모의 20대와 30대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루 코모 주지사가 어떤 취향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이 들이댄 여성들이 일관돼요. 일관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앤드루 코모 주지사가 참고로 지금 63살입니다. 63살의 남성인데 지금 하나같이 20대, 30대 여성들만을 상대로 이렇게 추궁거렸다는 거 굉장히 그 일관된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나이 든 남자들의 착각이 그런 거죠. 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잘 웃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어떤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을 남자로 바라보는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든 남자들이 굉장히 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좀 심각한데 특히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좀 여자를 밝히는 그런 스타일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이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그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뉴욕의 방역을 뭐 굉장히 뉴욕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일같이 브리핑하면서 이 뉴욕이 어쨌든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코로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근데 이 뉴욕주 요양원의 코로나 사망자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이어서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면서 정치적 몰락으로 가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요양원의 코로나 사망자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성추문에 피해를 입었던 그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폭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앤드루 쿠오모의 정치적 위상이 확고할 때는 이런 폭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앤드루 쿠오모가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용기를 낸 여성들이 좀 나선 것 같은데요. 앤드루 쿠오모가 이탈리아계로 이제 63살이고 아버지가 그 유명한 마리오 쿠오모 아닙니까? 그렇죠. 전 뉴욕 주지사로서 그렇죠. 뉴욕 주지사 3선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기도 했고 경선까지 나섰는데 뭐 궁극적으로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고요. 장남이 앤드루 쿠오모 그리고 이제 동생이 크리스 쿠오모 CNN의 인기 앵커죠. 앵커죠.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승승장구하는 쿠오모 가문이었는데 뭐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의혹과 성추문 등으로 인해서 이제 쿠오모 가문이 정치적 몰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얘기인데 참 이 불편한 거죠.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인물이 참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의 이렇게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는 거는 뭐 당을 떠나서 지지하는 당을 떠나서 참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좀 나쁜 사람이라고 알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더 참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식당들이 이른바 주문 먹튀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이브닝 뉴스 때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이 식당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1년여간 정상적 영업을 못하면서 주로 테이크아웃과 딜리버리에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 그 지난 여름 이후에 딜리버리 배달을 악용하는 이른바 주문 먹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웨스트 LA에서 한인이 운영하던 퓨전 식당 스푼바이 H 굉장히 유명한 퓨전 식당이죠. LA 사는 분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결국 그 폐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로 폐업을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스푼바이 H가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이 주문 먹튀 나인 앤 대쉬가 요즘 아주 극심하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 식당에서 많은 종업원들을 쓰면서 자체적으로 배달까지 못 하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이 딜리버리 앱,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만 하고 그런 음식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배달 또 전문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직접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당과 직접 딜하지 않고 바로 배달하는 쪽한테 얘기해서 배달하는 업체가 식당에 주문을 해서 받아서 오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문을 먹튀하는 일이 대단히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좀 지적이고요. 식당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문 먹튀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직접 상대하지 못하고 배달회사를 상대하거나 또는 캐시가 아니라 카드, 신용카드를 하니까 뭐 신용카드를 긁어놓고서 나중에 캔슬해버리면 결국 그건 신용카드 회사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식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음식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튀하는 이유도 뭐 음식 가격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 왔다든가 배달은 왔는데 빠진 게 많다든가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식당들을 힘들게 하죠. 캔슬한다거나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식당들은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이 분쟁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죠. 그리고 재료와 완성된 음식은 소비가 돼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 보고 있고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사자랑 전화 통화해야 되고 아니면 배달앱과 통화해야 되고 카드 회사와 통화해야 되니까 하루에 수시간씩 이런 전화 붙잡고 분쟁 해결에 매달리다 보면 해결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영업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 낭비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네. 이게 가장 힘든 점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식당 입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 먹튀들이 분쟁마저도 배달앱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그 뒤에 숨는 거죠. 숨어버리니까 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증거를 제시해도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조적으로 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코로나19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직접 대면에서 주문하지 않고 대면에서 페이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로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나서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배달 주문하는 과정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오더를 하면 카드 번호를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배달 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오더하는 경우에 배달 오더하는 경우에 카드 번호 불러주는데 받아 적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 있고 음식의 전부나 일부가 오지 않았다고 캔슬하면서 리펀드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싸우기 어렵고 고스란히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배달앱을 이용하면 사실 배달앱도 직접 배달을 주문한 사람 만나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아파트에 살고 이러면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내려놓으세요. 내가 픽업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가고 나면 내려오는데 뭐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사라지면 그게 누구 탓이 그 배달앱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들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래도 배달앱 등 제3회사들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게 안전하죠. 커미션을 제공하긴 해야 되지만 개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들은 개인들이 이렇게 딜리버리 배달을 주문할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개인 배달을 받으려면 결제를 전화로 불러주는 카드 번호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아니면은 당신의 그 운전면허증을 사진을 찍어 보내라든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지 않고 좀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이 코로나19 시대 식당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요즘 이 그 주문 먹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의사가 수술을 하다 말고 화상 재판에 나가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아주 좀 충격적인데요. 그 북가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에 화상 재판에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이 스캇 그린이라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세크라멘토 수페리어 코트 직원이 이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화상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출석을 위한 전화를 걸어서 받았다 그래요. 이 의사가. 근데 법원 직원이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화상 재판에 참석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근데 이제 화면으로 보이니까 옷 입은 상태를 보니까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냐 법원 직원이 물었다는데 이 스캇 그린이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가 수술실에서 수술 중인 건 맞지만 화상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연결해 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캇 그린이 수술하고 있는 중에 화상 재판에 연결이 됐고요. 게리 링크 판사와 화상으로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또 화면으로 연결되고 나서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사 모습이 나오니까 이 게리 링크 판사도 당황해가지고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에 여러 가지 장비들에서 나오는 신호음, 그렇겠죠. 뭐 석션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이 게리 링크 판사가 내가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물어보니까 이 의사는 수술 중인 거 맞는데 자기 동료 의사가 지금 들어와서 수술실 안에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화상 재판에 참여하는 동안에 동료 의사가 처리해 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게리 링크 판사는 이러면 안 된다. 그 수술 중인 의사가 화상 재판에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당신이 편하게 그러니까 환자를 케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화상 재판을 할 수 있을 때 하겠다면서 종료시켰다고 그래요. 판사가 종료시켰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당연하죠. 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이 판사가 그나마 현명하게 대처해서 바로 그렇죠, 연결을 그렇죠. 끊긴 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생중계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기 때문에 큰 파장과 함께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하던 중에 화상 재판에 참여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일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공식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의사들의 경우에 수술하는 중에는 당연히 환자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스캇 그린 성형외과 의사 경우에는 이런 그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되면서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해지고 요즘 그래서 화상 재판이 요즘 그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텍사스에서 로드 판턴 변호사가 화상 재판 출석을 위해서 그 줌을 이용하다가 자신의 고양이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서 I'm here live, I'm not a cat이라고 해서 굉장한 화제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고양이 해프닝은 사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해주는 참 훈훈한 얘기였는데 지금의 이 그럼요, 이게 말이 안 그 돼. 수술실에서 네. 의사가 수술 중에 연결한 것은 이 암나라 캣이 파문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럼요. 다가오고 있고요. 이래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무리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지만 환자가 무슨 죄입니까? 이런 이 줌이 요즘 말썽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골든글러브 첫 번째 수상자도 오디오가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뭐 당황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던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